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극심합니다. 지난해 11월 2조 3,500억 달러였던 전 세계 가상자산 시가 총액이 2월 초에는 3조 6,200억 달러까지 급등을 하였다가 지난달 말 2조 6,400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한 달 만에 약 1,433조 원의 변동성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같은 변동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미국의 정책 변화입니다. 지난 1월 백악관이 가상자산 실무그룹을 신설하며 시장이 급등했지만 이후 고율 관세 부과 계획이 발표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졌고 이에 따라 가격이 다시 급락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상자산 거래대금이 한때 증권거래대금을 뛰어넘을 만큼 시장이 성장했습니다. 글로벌 규제 흐름에 맞춰 이용자 보호와 시장 발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금융상품의 토크나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등 국제적인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과도한 규제도 지나친 방임도 아닌 적절한 제도 정비를 추진해야 합니다. 올해 2월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약 2.1조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탈취하여 시장 불안을 키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거래소들도 북한의 범죄로 피해를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비의 40%가 이러한 거래소 해킹으로 조달되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시장이 커질수록 이러한 위협도 커질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거래소도 보안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가상자산 시장은 많은 국민들에게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입니다. 청년들은 미래를 위해서, 중장년층은 가족을 위해, 노년층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만큼 불안도 큽니다. 하루아침에 가격이 오르내리는 시장을 보며 불안해하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투자한 것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각자의 꿈과 노력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단기적 투기장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투자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업계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점에서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거래소들의 책임감 부족은 실망스럽습니다. 특히 자금 세탁 우려가 있음에도 고객 확인 없이 거래를 방치한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도 제1야당 대표가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또다시 불법 송금 논란에 휘말려서야 되겠습니까? 세계적인 거래소로 성장한 만큼 이제는 책임도 국제적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업계가 스스로 신뢰를 구축하고 정부와 협력하여 건전한 시장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부부 상속세 폐지에 대한 논의 상황을 좀 어떻게? 상속세 폐지? 부부 상속세 폐지에 대한 논의 상황. 어제 잠깐 그 부분이 거론이 됐었는데 민주당은 상속 공제 조정하는 것 외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생각이 없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부부 사이에 이혼을 하게 되면은 재산 분할을 하고 그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별하게 될 경우, 사별해서 상속을 받을 경우에는 부부간에도 상속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그래서 우리 당은 앞으로 당론으로 부부간의 상속세는 폐지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우리가 법안을 내고 또 기재위에서 논의를 하면은 민주당도 전향적으로 바뀔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관위 특별감사관법은 오늘 혹시 발의가 되겠습니까? 아마 오늘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군사훈련 중에 민간 피해 보상에 대한 특별법은 좀 언제쯤 발의가 될까요? 지금 군 사격장 소음 피해라든가 또 비행구역 소음 피해에 관한 부분은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군 사격 피해의 경우에도 일반법에 따라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구 의원은 김영태 의원이
특별법 필요성, 재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위원들하고 좀 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